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셋 과외 쌤이에요. 오늘은 이래도 선지 활용 안 하시겠습니까?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피셋을 맨 처음에 제가 아주 정규적인 공부 과정을 따라왔기 때문에 피셋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아주 정규적인 공부 방식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1년 동안 아주 정규적인 기본 강의, 그리고 핵심 강의, 모강 등등 학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강의를 따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1년 후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안 된 거예요. 그것도 평균 한 1.2점 차이로. 너무 충격을 받았죠. 1년 동안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을까 하면서 그 다음에 1년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피셋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커트라인을 넉넉하게 넘겨서 내가 걱정 없이 2차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 여러분, 언자산 평균 제가 10점 이상 올라서 아주 넉넉한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때가 지금 80 후반대였고요. 그래서 컷보다도 한 8점 이상 높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피셋형 인간이 됐나?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피셋을 푸는 원리를 좀 깨우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원리를 깨우쳤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그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선지 활용입니다.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을 많이 봤죠. 수능이나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도 2차는 지식을 측정하는 그런 시험이죠. 일반적으로는 지식 측정 시험을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지문이 있으면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보고 그냥 정보를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고 선지를 읽고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문제들이 다 풀렸어요. 우리의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피셋 우리의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피셋은 인적성 시험이라고 부르는데 피셋은 결국에는 짧은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풀고 그리고 그 푼 것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맞추는가 싸움이에요. 맞추는가.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논술 시험에서는 풀이 과정을 보지만 피셋에서 풀이 과정을 보나요? 피셋에서 내가 풀이 과정을 맞아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피셋에서는 풀이 과정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풀고 더 많이 맞추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풀이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지 정보를 적극 활용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선지 정보를 적극 활용을 해서 점수를 많이 올렸는데 그게 선지 정보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볼 수 없는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2022년도 자료 해석 문제 중에서 선지를 활용해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시도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자, 그러면 2022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2022년도 자료 해석 나형 18번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실제 예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18번 풀어볼게요. 위 표에 근거해서 결과가 합격인 지원자를 종합점수가 높은 지원자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종합점수.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죠? 여기 종합점수가 나와 있는데 1차 점수 합계 곱하기 0.3, 2차 점수 합계 곱하기 0.7. 그럼 요 합계에다가
요 합계 비교하는 건데 여기다 0.3 곱한 거, 여기다 0.7 곱한 거 다 더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2단계는 지났잖아요. 그쵸? 이제 이거 보면은 이게 0.3 대 0.7 비교니까 일단 가중치는 2차 점수가 2배보다 더 높아. 0.3에서 0.6보다 더 높으니까. 그러면 이 점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서 계산 없이 한번 비교를 해서 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조금 더 나아요. 그러면 보자. 그럼 A, B를 일단 비교를 해보면 2차 점수는 같아. 근데 1차 점수가 B가 더 높아. 그럼 A보단 B가 더 높네. 나 계산 없이 풀었어. 아주 잘했어. 하면서 이제 선지를 내야겠죠. A가 B보다 작아. 하면서 보니까 다 B가 A보다 높게 돼 있어. 이상한데? 다시 올라가겠죠. 또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자, 이제 좀 비슷한 애들끼리 또 나는 계산 없이 비교를 하겠어. 그러면 D랑 E를 보면은, 얘는 지금 1차가 118 같아. 그러면 2차가 큰 애가 크겠네. 그럼 2차가 D보다 2가 82 대 86으로 더 커. 그럼 D보다 2가 커. 선지로 내려가요. 일단 D는 없어. 근데 E는 앞에 있어. 그렇구나. 걸을 수 있는 건 없었지만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거 지금 2차 보니까 C랑 2가 있어요. C가 2가. 그럼 C가 2가 다 2차가 86, 86이에요. 그럼 1차가 높은 애야. 그럼 C보다 2가 더 높아. 그럼 보죠. C보다 2가 더 높아. C보다 2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계산을 안 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만 많이 간단 말이에요. 결국에 소득이 없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선지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정보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와 있을 때는 선지 내용을 먼저 봐서 이걸 대입하거나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일단 구조를 봤을 때 1번은 3개, 2번, 3번은 4개, 4번, 5번은 5개죠. 그럼 저는 일단 1번은 좀 안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가요. 왜냐면 이렇게 얘 혼자 깍두기처럼 3개인 경우에는 답인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 답은 확률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선지를 활용해야 될까? 결국엔 선지를 보니까 A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E랑 F가 이 F가 누가 앞인지를 지금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B랑 C가 또 누가 앞인지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비교 대상은 뭐다? EF 비교하고 BC 비교하는 거다. 자, 요 정보를 선지에서 얻어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EF를 한번 비교해 봐야겠어요. EF. 자, EF 1차 합계, 2차 합계가 나와 있죠. 1차 합계가 위에가 4점이 더 높아요. 그리고 2차 합계는 보면 F가 또 2점이 높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구나. 근데 얘 지금 이 차이 나는 거는 1대 2죠. 근데 우리 가중치가 뭐예요? 1대 2보다 더 컸잖아요. 그러면 2차 점수가 높은 애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보다는 F가 높겠죠. 그럼 일단 2보다 F가 높아. 그럼 얘는 아니고 2보다 F가 높다고 했으니까 3번 아니면 5번이겠죠.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BC만 비교하면 돼요. A는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BC에 따라서 답이 나올 테니까. 자, BC 비교해보죠. 자, BC는 1차가 B가 4가 높아요. 그리고 2차를 보면 C가 2가 높아요. 아까랑 똑같은 구조네요. 그러면 가중치가 1대 2보다 0.7이 더 높았기 때문에 2차 점수가 높은 애가 높은 애예요. 왜냐면 얘는 1대 2니까. 자, 그러면 B보다 C가 더 높겠네요. 그럼 밑에 와서 B보다 C가 더 높다. 얘네. B보다 C가 얘는 더 낮죠. 안 내죠.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했죠? 우리는 계산 없이 이제 비교하는 방법, 가중치를 비교하는 방법을 배운 대로 썼어요. 근데 그 와중에 선지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비교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누가 더 많이 풀고 많이 맞추는지를 경쟁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선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